안녕하십니까. 빌딩의 신 박재입니다. 비하구 김태희 씨 부부는 여러분들 많이 아시다시피 워낙 돈도 많으시고요. 또 투자도 잘 하시는 분들로 유명한데, 대한민국 최고의 부부 비하구 김태희 부부 빌딩 투자 관련해서 똑똑한 빌딩 투자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태희 씨하고 B 씨가 지금 산 그 부지는 이게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땅이라고 하는 예전에는 명동이었습니다. 명동이었는데 지금도 현재는 그 명동의 공시지가가 가장 비싼 건 맞아요. 맞긴 한데 미래 가치로 보나 발전 가능성이나 또 투자 그 상품으로 보면 강남역만한 데는 없죠. 강남대로에서 다 아실만한 건물입니다. 강남대로에서 그렇게 부지는 크진 않지만 상업용지로 해서 지금 이 부지가 그 이지스 자산운용에서 몇 년 전에 평당 7억을 주고 매입한 옛날 유역지가 자리입니다. 평당 한 6억이 조금 넘는 금액에 매입을 하셨어요. 입지는 나무랄 데가 없죠. 네, 강남대로의 최고의 입지입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투자를 하시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소재지는 아까 이제 강남대로를 기준으로 해서 서초구하고 이쪽에 논현동, 역삼동하고 같이 이렇게 맞닿아 있죠. 강남대로가. 그래서 이쪽은 서초구에 소재합니다. 여기가 현재 용적률은 지금 건물이 좀 낮은 건물입니다. 저거는 이제 신축을 하게 되면 용적률 800%까지 가능한 그런 입지에 있는 건물이고요. 용적률 800%까지 가능한 입지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한 455% 정도 용적률로 해서 건축을 해놓은 그런 건물을 사셨습니다. 비하구 김태희 씨가 산 이 건물은 대지 면적이 147평인데 평당 땅값 기준으로 하면 6억 2천만 원 정도, 7억이 조금 안 되신데요. 강남역에서 2분 정도 거리에 있는 아주 초역세권의 최고의 상권을 자랑하는 강남 대로변에 입지에 있는 그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입지로는 더 이상 설명할 내용이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어떻게 투자를 하셨는지가 더 궁금하실 것 같아요. 현재 여기는 강남도 그렇고 서울에 많지 않은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일반 상업지역에 건폐율 60%, 용적률 최대 800%까지 가능한 초고층까지 지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일반적으로 빌딩 투자를 하시는 방식에서 약간 다른 사람하고 좀 차이가 있는 부분 때문에 오늘 시간을 마련한 건데, 자, 이분들은 부동산을 사시면서 부동산 담보 신탁이라고 해서 우리 자산 신탁에 신탁을 내놓으셨어요. 그런 건물을 사셨는데, 자, 왜 이 방식을 선택했을까를 사실 저도 많이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김태희 씨는 왜 유한회사를 해서 건물 투자를 하셨을까? 이 부분인데, 자, 김태희 씨 같은 경우는 처음엔 투자하셨던 건물을 개인으로 사셨다가 중간에 유한회사를 설립하셔서 현물 출자를 하셨습니다. 현물 출자를 하셔가지고 5년 이상 보유하고 계시면 취등록세 할인부터 시작해서 양도세도 법인 기준에 법인세만 내시기 되기 때문에 시세 차익이 많이 나셨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양도세를 절세하는 방법 등을 활용하시기 위해서 유한회사로 중간에 변경을 하신 겁니다. 물론 여기 이제 변경하시면서 유한회사에 이제 설립하실 때 아마 과밀 억제권 밖에 본점 소재지를 아마 만드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서울 수도권에 보면 과밀 억제권 밖이 용인, 이천, 광주, 여주, 파주, 이런 데 많이 있죠. 그런 쪽에 이제 법인을 본점 소재지로 두시고 유한회사를 설립하셔서 기존의 건물에 투자하셨던 양도세 부분과 취득세 부분, 이런 부분도 절세를 먼저 시작해 놓고 매각을 하신 것 같아요. 아주 똑똑하죠. 근데 이걸 자문을 하신 분이 사실은 설명을 잘 해주신 겁니다. 잘 해주신 거고, 자, 이분은 그렇게 해서 지금 유한회사를 설립하셔가지고 매각하셨죠. 매각하셔서 양도차익에 아마 20%만 법인세를 내셨을 거고요. 내셨는데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B 씨하고 같이 공동 투자를 하셨어요. 그런데 B 씨는 개인으로 하고 김태희 씨는 지금 보유하고 계신 유한회사로 하셨겠죠? 왜냐? 유한회사에 이제 세금 내시고 시세 차익이나 이거 투자했던 돈이 많이 있으실 거니까 유한회사 통해서 이 법인 건물을 공동으로 매입하셨습니다. 자, 그런 형태로 지금 돼 있고요. 그러면 궁극에는 김태희 씨가 유한회사를 한 이유는 절세 때문에 그런 겁니다. 건물 매입하실 때 매각을 염두에 두고
항상 그 건물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가 지금 김태희 씨가 극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세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금. 이 세금 절세하는 게 투자의 핵심입니다. 투자의 핵심이다 보니까 이제 그 김태희 씨가 중간에 뭐 처음부터 알았으면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을 텐데 중간에 이제 그 뭐 컨설팅을 받으셨기 자문을 받으셔서 아마 이 유한회사를 설립하신 것 같아요. 물론 또 유한회사하고 일반 법인하고는 좀 차이가 있으세요.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뭐 개인이나 가족들만 그 보유하고 계실 그런 지금 회사라고 생각하셔서 아마 그 자문해 주신 쪽에서 유한회사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뭐 유한회사도 크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법인하고 똑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유한회사도 이렇게 개인 투자자분들은 추천을 드리는 그 형태예요. 그 결국은 절세를 위해서 지금 유한회사를 그 만드셨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그렇게 투자를 하셨는데 자 이분들이 왜 똑똑하냐 여기 자산걸 내주신 분이 아주 똑똑한 분 같아요. 여러분들 부동산 담보신탁하면 일반인들이 아시는 거는 어떻게 알고 계시냐면 아 부동산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서 신탁사들이 그 들어와서 매매가의 최대 뭐 한 90%까지 대출을 해주고 그래요. 그게 이제 그 PF라고 그래서 여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죠. 여러분들 이제 부동산 개발하는 시행사들이 많이 그 활용하는 부동산 신탁인데 사실 이분들이 돈이 없어서 부동산 신탁을 하신 건 아니에요. 부동산 담보 신탁을 한 건 아니고 이분들은 여러 가지 플랜을 짜신 것 같아요. 첫째, 이분들 소득을 고려했고요. 둘째, 이분들 자본도 고려했고요. 셋째, 보유 기간 동안에 세금도 고려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주 똑똑하게 자금 배분을 하셔가지고 이걸 지금 또 우리 그 신탁이라는 이 방식까지 적용하셔서 그 빌딩을 매입하셨어요. 자, 자기 자본 480억에 대출 450억. 그럼 이거 그냥 담보로만 해도 그냥 일반적인 담보 대출로도 해줍니다. 신탁 그 부동산 담보 신탁 아니어도 이 정도 건물에 이 정도 입지에 뭐 이거는 보통 70%까지는 해주기 때문에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담보 신탁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왜 돈도 많은데 대출도 다 해줬을 텐데 그 비용이 들어가는 담보 신탁을 했을까? 담보 신탁을 해서 빌딩을 매매를 했을까? 가장 큰 거는 여기서도 세금입니다. 절세하시는 부분인데요. 첫째, 이분들은 굳이 임대소득이 필요 없으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두 분 같은 경우는 소득이 워낙 많기 때문에 굳이 이 임대소득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이 임대소득은 받으셔봐야 이분들 뭐 어찌됐건 1억 5천 이상은 보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세금이 50%입니다, 거의.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이 50%이기 때문에 뭐 1억을 받아봐야 5천만 원 세금 내는 거예요. 그럼 임대소득을 굳이 받는데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임대소득이 필요 없다라는 게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신탁의 효과가 뭐냐? 보유세를 줄이는 겁니다. 왜? 소유권이 신탁사가 가져가니까. 재산세나 그 종부세를 안 내게 되겠죠. 그죠? 종부세를 안 냅니다. 그러면 건물을 왜 샀지? 라는 거죠. 오를 거니까. 오를 거니까. 왜냐? 들고 있어서 소득이 생기는 구조가 아니에요. 이 두 분은. 들고 계시다고 해서 임대소득이 온전히 내 수익으로 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B씨 같은 경우는 뭐 몇백억씩 버시는 분인데 굳이 뭐 임대소득 1억 때문에 이걸 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담보 신탁 비용이 예를 들어서 뭐 1년에 8천만 원에서 뭐 1억씩 들어간다. 그러면 이 임대소득 가지고 이거 그냥 신탁 그 관리 비용 주는 겁니다. 신탁 비용을 그냥 임대 비용으로 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본인들은 재산세도 안 나오고 그러면 아마 일반인 분들은 이 방식을 택하시긴 쉽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본인들 돈이 한 400억 이상이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는데 한 푼도 안 가져가시는 거예요. 안 가져가셔도 되는 분들이니까. 이제 투자 방식이 독특하죠. 독특한데 이런 자산가들이 활용할 수 있는 투자 방식입니다. 이게. 지금 담보신탁을 하셨던 건 철저하게 지금 현재 소득과 세금을 감안해서
투자 방식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 방식 하나로만 해도 이분들은 상당한 절세하시는 그런 효과를 누리신 거예요. 그래서 관리도 어차피 신탁회사에서 해주고, 그 다음에 세금도 보유세도 신탁회사에 내주고, 그 다음에 임대소득에 대한 부분 가지고 신탁비용을 지급하고, 그러면 저 두 분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쑥쑥쑥 불어나겠죠. 어떻게? 왜냐하면 레버리지 효과를 충분히 갖고 가는 거니까. 그러면 900억이 1년에 10%씩만 올라도 90억을 벌고 계신 효과예요. 대신 그거에 대해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고 계시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예.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물론 나중에 양도세는 내시겠죠. 이게 많이 오르게 되면 아마 B씨도 김태희 씨처럼 뭐 유한회사 하나 더 설립해서 지분을 현물 출자하든가 뭐 이런 방식을 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거는 나중에 이제 그럴 때 뭐 그거 한다고 그러면 다시 한번 저희가 점검해 드리고요. 그 두 분의 현재 자산 관리를 어떻게 받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자산 관리 참 잘해 주셨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일단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유세, 재산세, 종부세 뭐 이런 세금을 철저하게 절세하신 겁니다. 아주 철저하게. 그 다음에 이 법인 같은 경우는 이 신탁을 하게 되면 대부분 담보 비율이 대출 비율이 50% 가까이 돼요. 그러면 부채 비율이 50%입니다. 그렇게 되면 유한회사나 법인 같은 경우는 신용도가 떨어져요. 부채 비율이 너무 높으면. 그런데 신탁을 해놓게 되면 이 부채가 안 잡힙니다. 그래서 법인 같은 경우는 신용도를 높이는 방법에 이게 관리 신탁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대 관리는 당연히 신탁회사가 잘 하겠죠. 자기 소유니까. 그 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제로 베이스. 결국은 임대 수익이 들어온 부분도 세금을 안 내고 또 그 부분은 경비로 반영하면서 본인은 철저하게 집가 상승이나 시세가 오르는 부분은 온전히 본인들이 다 가져가는 구조죠. 어찌됐건 약 한 1,000억 가까이 들어간 건물인데 세금 포함하면 1,000억 가까이 들어간 건물에 1,000억을 매년 10%씩 온다면 100억이죠. 100억이 오르고 있는데 세금은 한 푼도 안 내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또 오히려 이해하기 편할 거예요. 그런 효과입니다. 이 B씨하고 김태희 씨 정도의 투자, 자문을 받으시려면 사실은 어느 정도 자본을 들고 계셔야 되는 것도 맞지만 사실 이게 철저하게 준비해서 투자를 하신 거예요. 사전에. 철저히 준비를 해서 뭐 건물의 입지나 이런 부분도 많이 고려를 하셨겠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 또 현재 소득 이런 부분까지도 철저하게 고려를 해서 이 부동산 투자를 하셨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빌딩 투자하실 때 꼭 고려를 하셔야 되는 내용이기도 한데 그렇다고 뭐 여러분들이 모두 신탁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빌딩 투자를 할 때 매번 말씀드리지만 매입을 할 때부터 철저히 계획을 해서 매각 계획까지 세워놓고 빌딩 투자를 하셔야 결국 진정한 투자 효과를 누리실 수 있다. 빌딩 투자의 핵심은 절세다. 라는 부분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겠습니다.